안녕하세요. 행복한 백수입니다. 오늘은 그 과천시 장군마을 재개발 그 매수 매도 사례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과천시 장군마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과천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. 여기가 지금 양재 시민의 숲역인데 과천시 지도로 봤을 때는 아주 그 북쪽에 위치한 뿔 같은 모양인데 여기가 사실상 그 과천이긴 하지만 생활권은 양재 생활권인 거죠. 예. 그래서 요 지역의 장군마을 재개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변에 이제 완전 초신축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혼자 떨어져 있는 나 홀로 재개발 이런 느낌. 원래 재개발 한다라고 하면 뭐 부가현 뉴타운, 노량진 뉴타운처럼 이렇게 여러 정비사업 구역들이 묶여가지고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진행돼서 뉴타운인 곳들이 많잖아요. 그러면 옆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 거래 사례를 통해 가지고 내 구역도 어떤 정도의 가격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장군마을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과천시와도 이 그 생활권이 떨어져 있고, 예. 완전히 이쪽 시와도 떨어져 있죠. 여기는 또 양재라고 봐야 되는데 양재 주변에는 또 신축이 별로 없어요. 예. 이쪽 주변에 신축이 별로 없고 뭐 준신축 정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신축 재개발 물건 같은 신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거래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재개발 사업장을 거래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서울인 듯 서울 아닌 과천시 장군마을 재개발 지도를 한번 볼까요? 예,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아실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장군마을 재개발이라고 여기 이렇게 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죠. 현재 단계가 관리 처분 인가 후 이주가 거의 완료돼가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예. 위치는 여기 제일 잘 아시는 양재 코스트코 옆에 있습니다. 예.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랑 비슷할 정도로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데 사업은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예. 양재 시민의 숲역까지 한 도보로 15분 걸립니다. 15분.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. 근처에 좀 학교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뭐 입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죠. 예. 과천시보다 더 낮게 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. 더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매수했을 때가 2018년이죠. 2018년 6월 달에 잔금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7억 5,500에 매수를 했고 뭐 명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좀 아쉬운 건 그때 당시 신건에 저 혼자 그 1억이나 더 쓰고 들어가서 좀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. 예. 그래도 일단은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이 장군마을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을 취득한 것 자체에도 굉장히 당시는 설렜었고 그래도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빌라 그 꼭대기에 또 조합장님이 사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여러모로 뭐 굉장히 만족할 만한 물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국에는 15억에 양도를 했고요. 그다음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이제 잔금을 받았고 운이 좋게 110 44평형 신청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매수인이 이것 때문에 매수를 하셨던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 빌라인데 이제 44평까지 신청할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완공될 때까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뭐 그 계속 영상에서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매도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. 특히 이 시점은 이제 이주비가 나오는 시점이고 매수인이 매수를 해서 이주비를 받으셔야 되잖아요.
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근저당이 더 이주비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이주비를 받아서 대환을 할 수가 없는 구조여가지고 그나마 이주비 나오는 기간 동안에라도 매수인에게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매수인이 매수를 해서 그 이주비로 제 그 잔금을 해주시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한 거죠. 예. 만약에 제가 이주비를 받아서 그 근저당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대출이라든지 뭐 자금 관리를 잘 했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뭐 사업 진행도 워낙 빨랐고 하기 때문에 좀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제가 뭐 관리를 잘 못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.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한 2022년쯤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것 같아요. 굉장히 빨리 받았어요. 이거 한번 볼까요? 제가 그 블로그에 제 사업 진행 자료가 있는데 제가 2018년 6월달에 그 매수를 했을 때는 추진이 단계였거든요. 예. 그래서 추진이 단계였고 2017년 5월달부터 추진이 단계였고 매수하고 나서 한 1년 안에 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그래서 22년쯤에 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엄청 22년 말이었나 23년 초였나 그렇게 빨리 났어요. 관리처분 인가도. 사업 속도로 따져보면 조합 설립부터 19, 20, 21, 22 한 4, 5년 만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 제가 그 이때까지 경험했던 다른 모든 재개발 구역보다 압도적으로 여기가 속도가 좀 빨랐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속도가 빠른 걸 알고 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계속 보유하면서 놀랬던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특징이 그 시공사가 DH로 선정이 됐었어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그때 당시 뭐 가지고 있던 재개발 그 구역 중에 그 시공사가 이렇게 뭐 하이엔드 브랜드가 이렇게 되는 거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가 그래도 보면 잠깐만요 보니까 여기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이제 DH로 들어온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설렜던 당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. 예. 하지만 이미 매도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제 거 매수하신 분 그 44평형대 매수하신 분 정말 그 좋은 동호수 꼭 걸리시길 기원합니다. 예.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 초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이제 뉴타운이 아니고 나홀로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매수할 때 사전에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. 뭘 인지를 해야 되냐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. 예.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뭐 부가현 뉴타운이나 뭐 장인 뉴타운, 뭐 노량진 뉴타운, 흑선 뉴타운,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주변에 뭐 한남은 완성된 곳은 없지만 부가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디가 완성됐잖아요. 장이도 뭐 빨리 진행된 곳들은 다 완성이 됐잖아요. 예. 그런 걸 보면서 주변 신축 가격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가 너무 인접해 있으니까 나는 이 신축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P를 붙여서 거래를 하면 되겠다. 이게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매수자 매도자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중개인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여기 아까 그 위치를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. 위치를 이 과천시에서도 뚝 떨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딱 붙어 있는데 이 안에 굳이 뭐 아파트라고 할 곳이라고 보면 이쪽에 왼쪽에 근데 여기도 또 완전 뭐 이렇게 아파트 성격이 또 비슷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럼 이쪽 동쪽으로 가도 이쪽에도 아파트가 없고 여기에 달랑 아파트가 하나 생기는 예정인데 그럼 얘를 그러면 지어지면 신축 시세를 어떻게 가늠을 해야 되냐. 여기 있는 이 아파트가 좀 완전 신축이면 그거랑 비슷하게 보면 될 텐데 또 여기서는 그렇게 좀 연식이라든지 어떤 아파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시세 산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비단 여기 장군마을 재개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구역들이 꽤나 있다는 거죠. 그 재개발 구역을 찾다 보면. 그럼 이런 지역이 이제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뭔가 그 딱 정형화된 대단지 신축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그 기준가가 좀 애매해가지고 서로 거래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. 왜냐면 매도인은 이게 완성이 되면 얼마 갈 거다. 이게
이 정도 갈 거니까 그거에 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고, 매수인은 주변에 뭐 이렇게 신축 단지가 없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이제 잘 그 가격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. 예. 대신에 이제 어떻게든 완공만 된다라고 하면 주변에 신축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에 의해서 시세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죠. 예. 이게 그나마 어떻게 보면 그 이런 곳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, 그러려면 어떻게든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죠. 왜냐면 중간에 계속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판다라고 하면,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 시간 완성이 됐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, 완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뭔가 좀 매도인 입장에서 손해보고 파는 느낌이 있거든요. 좀 뭔가 가격을 덜 받고 파는 느낌. 근데 그 매수자가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. 서로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그 본인 자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, 특히 뭐 이주되는 시점에 임차인 보증금보다 이주비가 더 적게 나온다.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만들어서 내야 되고, 또 계약금도 내야 되고, 좌분 분양하면 이런 상황들에도 다 잘 버틸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야 이게 완성되기 전에 조금만 지나면 더 이제 더 좋은 상품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, 그 전에 못 버티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, 미리미리. 그러니까 매수할 때부터 그런 상황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이런 지역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죠. 예. 그러고 나서 고려할 때, 혹시 여기가 이때까지 내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 추진되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, 그 이후에도 그나마 과거에 사업 속도가 느렸던 곳은 확률적으로 이후에도 계속 느린 경우가 많아요. 예. 근데 과거에 어느 정도 이때까지 왔던 속도가 빨랐다, 사업 속도가 빨랐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, 확률적으로 앞으로도 그 속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높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사업 속도가 빨라서 빨리 신축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결국에는 내가 여기다 투자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, 혹은 실거주로 선택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요 사업 속도, 사실 그 다음에 자금 따지는 거, 이게 사실 나홀로 재개발 물건을 선택할 때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했지만, 사실상 현 시점에서 모든 재개발 구역 그 매수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거든요. 모든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. 시황이 아주 상승기 초반이고, 어딜 사도 다 오르는 지역에서는, 오르는 시기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조금 매수를 한 다음에 빨리 양도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단타라고 하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,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상승장 초반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. 예. 그리고 여기는 또 뉴타운도 아니고 나홀로 재개발 구역이니까 특히나 이런 게 더 중요하고, 이런 걸 알고 매수하셔야 된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사례가 있으면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